총 12개의 모둠이 차례대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들어오면서 사진 촬영하셨던 그 내용에 지금 메시지를 입히고 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의견을 담았던 내용들을 사진 영상 우리 이따 보는 시간이 좀 있을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해서 최대한 6시 30분 안쪽으로는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12군데 모둠이 4분씩만 발표를 하더라도 지금 소요되는 시간이 약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영상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면은 6시 반 정말 빠듯하게 걸릴 것 같거든요. 우리 밖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안쪽으로 조금 거듭거듭 빠른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멘트 전혀 준비 안 돼 있었는데 마이크 붙잡고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사실 민망하고 저희 행사도 아닌 같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네, 이런 멘트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일단 밖에 계신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가 아직 다 안 들어왔죠. 네, 자료는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는 대로 30초 안쪽으로 바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모든 장들께서는 다 아시고 아마 계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한 주 한 주 제가 소개를 드리고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주실 첫 번째 모둠은 이 공간이죠. 여기서 진행을 해주셨던 향후 20년 내 청소년 활동의 과제는 1번 첫 번째 조부터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둠장들께서 발표를 전체를 다 맡아 주시기로 하신 모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모둠 안에서 발표자를 별도로 지정을 하신 모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어떤 구조로 좀 됐는지를 모르니까 그 모둠장님의 성함을 좀 호명을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 순서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의 양은일 관장님 모둠을 먼저 시작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김제청소년농어생명체험센터에서 온 이찰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많은 성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 항상 떨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횡설수설하고 좀 떨더라도요. 귀엽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향후 20년 내 청소년 활동의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약 30분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이 전지에는 적어놨고요. 20년 전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20년 전과 지금은 청소년 활동이 과연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수련 활동을 했을 때만 해도 여전히 무거운 고무보트를 들고 왜 해야 하는지, 왜 물에 빠져야 되는지도 모른 채 했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지만 항상 질문들이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왜 하죠? 여전히 청소년들은 학교의 학사 일정에 맞춰서 수련 활동을 오고 맞춰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는 정말 좀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고 정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조금은 녹아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의 요구 파악을 하고 어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생활권과 자연권을 좀 나눠봤는데요. 자연권에서는 학생 자치회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학생 자치회를 다시 부활하고 좀 청소년들이 자기의 의견을 소신껏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전 요구 조사를 해서 그런 아이들의 그 생각과
욕구들이 조금 녹아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관에서는 여전히 청소년들은 말을 하고 있고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어 청운이가 아이들의 욕구를 좀 더 폭넓게 반영을 하고 그것들을 기관장님께 요구하는 방안들이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도 좀 틀을 깨고 아이들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어른들의 관점과 어른들의 시각에 맞춰지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즐겨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의 욕구와 참여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틀이 깨어지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준비 그리고 기본 원칙에 돌아가서 우리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사전 체크 이루어지기 전에 그 모든 베이스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 그것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요. 청소년들의 요구 파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요구 파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동으로 실천돼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조 발표하시느라고 아마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시고 그랬을 텐데요. 그 진행 순서는 그 모둠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순서대로 안 간답니다. 즉흥적으로 화면에 뜬 게 이게 우리 조다 싶으면 발표자는 자동으로 나오시기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저 무대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희가 7번째 발표였는데 지금 제가 당황스럽고요. 어쨌든 저희 모둠에서는요 다양한 청소년 활동 꿈꾸기 그것도 특히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모둠에서 청소년 만나기보다 오늘의 핵심은 오늘의 키워드는 마을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단체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었고요. 잘하는 사례들을 먼저 저희가 몇 군데 지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탄탄한 이 네트워크 모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활동들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밑바탕은 무엇인가 했더니 15년 정도 되는 이 건강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공릉이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거기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공릉은 조금 다르게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이뤄내고 있고요. 특히나 관계 만들어내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마을 축제의 성공적 경험이 그게 이제 주민들을 좀 참여를 촉진시키면서 지금은 더 많은 사업을 이뤄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역곡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곡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지금 활동이 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초중고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역장님이라든지 상인회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역사회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하다못해 뭐 쓰레기통, 담배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문제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면서 조금 관점을 가져가고 사업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실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건 관계이다.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좀 주민이 중심이 되느냐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느냐 이게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관계 중심으로 특히나 진정성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관계를 맺어야만 마을에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사실 어려운 점 오늘 조금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점과 과제는 무엇으로 남느냐라고 이야기 나눴을 때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청소년이 적다.
뭐 시간이 부족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의 확장이라든지 청소년 사업이 확장되기 어려운 이 지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을을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유행처럼 그냥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을을 잘 모른다. 마을 사업팀에 있기 때문에 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 외에 마을을 잘 모르지만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아쉬운 지점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만나야지만 지역을 알 수 있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 모둠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 모둠은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연대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 우리 이준석 신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연대 혁신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고민하게 된 계기는 그 태안 사태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사건의 밑에 기저에는 뭐 이윤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이랄지 어떤 신자유주의란 사조랄지 이런 깊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있는데 항상 그 해결책에는 그 청소년 활동가들 그리고 이른바 청소년판이라고 이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그런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꼭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희생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것 같아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적절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처우나 인권도 좀 지켜야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분오열돼 있고 뭔가 잘 안 모아지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내부 상황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고민에서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3개의 단톡방을 열었는데요. 단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고 세 번째는 노조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소통은 어떤 소통이냐면 그냥 어떤 사업적인 이야기, 피상적인 이야기의 소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념, 가치 철학, 드러나는 현상 밑바닥에 놓인 깊은 인식. 사람이 모이는 거는 어떤 사업이나 일이나 이익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가치로 모일 때 가장 끈끈하게 모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통이 없었다. 청소년 지도자라고 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가치나 신념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깊이 있는 철학적인 논의가 없었다. 그걸 반성하면서 그것을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분오열돼 있고 각자 목소리가 퍼져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인 조직으로 하나 묶어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아주 가장 센 형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공노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말씀하실 때 기존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시는 어떤 단체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 진흥원 이야기도 나왔고 한수협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다 현장 활동가들이시라 막 아주 그 격하게 막 울분을 토하셨는데 제가 그걸 표현을 못해서 지금 좀 죄송한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강력하고 확실하게 묶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합법적 방법이 뭘까? 청소년 지도자들의 공공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제안으로 우리 팀원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모둠은 어느 분이신가요? 아, 네. 우리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모둠 조언이 2분이서 하셔가지고. 네, 저는 군산에서 왔습니다. 오성호라고 합니다. 평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싫어하는데 그 단톡방에서 12분 중에 여러 좋은 주제가 있었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저는 한번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한 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남 깊은 토론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저희는 대안 쪽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정기 평가 그리고 그 결과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그 상시적인 평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평가보다는 양적인 평가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자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월호 이후엔 특히 더 이제 관리 통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하에 세 가지 정도 제안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둘이서. 첫 번째는 자문이나 컨설팅 개념의 상시적 평가가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평가 그 위원들이 주로 이제 교수님들 내지는 또 현장의 전문가들 이런데 안전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시설 전문가들도 같이 좀 들어가주면 어떻겠냐. 청소년들도 같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그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그 기관이나 시설의 단체 그 장들을 그 검증하는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겠다. 너무 강한 건가요? 아무튼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해봐야 제안이니까요. 도입 및 그분들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들었고 제안 첫 번째에서 이제 그 자문이나 컨설팅 개념의 상시적인 평가에서 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청소년들을 활용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자문이나 컨설팅 개념으로 상시적인 평가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모아지면 정기평가 이상의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고 양적인 평가를 넘어서는 어떤 질적인 내용들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모색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이네요. 향후 20년 내에 청소년 활동 과제는 무엇인가? 네. 같은 주제 아까 맨 처음에 발표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같은 내용에 어떤 다른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을지 한번 무대 위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향후 20년 내 청소년 활동 과제는 무엇일까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면서 실습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다니는 유성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는 그 이 주제에 있어서 딱 두 가지 이제 파트로 먼저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이제 303일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원분들하고 좀 많은 말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지금 좀 많이 반성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 당시에는 우리 전 국민이 참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청소년계에도 정말 큰 비통한 슬픔이 온 그런 일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결국에는 잊혀지는구나라는 그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그런 저희의 모습을 좀 반성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누구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2010년도 때부터 계속 이제 청소년들이 뭐 광우병이라든지 세월호 이런 사회 문제에 좀 주체적으로 나섰는데 그것을 이제 어른된 입장에서 도와주고는 싶지만 그게 이제 뭐 누군가는 하겠지. 저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돕기 전에 이미 누군가는 저기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좀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데 좀 어른들이 좀 안일한 그런 태도를 갖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해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잠시만 좀 위쪽으로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그 이렇게 과제는 무엇일까라고 쭉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청소년 단체의 부재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년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런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기에 제 의견이 조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청소년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판에 있는 기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기관들에서 많은 활동들을 계획을 했고 또 진흥원에서도 이제 박람회를 계획을 했던 그런 때였는데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추모한다는 입장을 펴고 제 기억으로는 많은 청소년 기관에서의 활동이 올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스톱이 그친 게 좀 많이 실망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미 청소년들은 막 아까 이제 Y 대표 학생도 말씀해 주셨지만 같이 촛불 집회도 하고 뭐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도 하는데 정작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심지어 청소년계라고 말을 하고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다른 걸 짜내면 안 될까?
추모를 한다는 거에서 그냥 진행하려던 사업들을 다 그만둔다는 거는 조금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이제 보면 좀 함께 혹은 나 혼자라도 좀 실천 방안으로 뭐 작은 활동들에 참여를 하는 작은 움직임들 그런 것도 있고 좀 이제 이번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청소년 사건이 터지면서 좀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그리고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나 뭐 문화, 법제도에 대한 그런 허술함 이런 것들이 다 알려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청소년들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아까 그 Y 학생께서 마지막 그 제언에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언론이고 뭐고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라고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것도 어찌 보면 청소년을 좀 힘이 없고 뭐 아까 그 투표권 얘기에서도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에 미약하다라고 판단을 우리가 하고 어른들이 하고 청소년들을 그 과정에서 배제시켜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세 개의 과제를 좀 이렇게 좀 많은 말들을 세 개의 과제 여기 파란색으로 썼는데 첫 번째는 Here and Now라는 말입니다. 청소년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20년간의 향후 활동을 바라보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계획을 짤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점점 더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될 거고 청소년 기관이라고 불리는 그 시설들 앞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기관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청소년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시설들이 될지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네, 소통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긴장을 많이 해서 두서 없었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첫 번째 줄에서 시간이 딱 지나면 스케치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게 뭔가 하고 뒤에서 궁금하실 수도 있긴 한데 1분 남았다 표시입니다. 네, 다음 동포사회와 만나는 국제교류 고민하기에 대한 주제 발표 있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년 지도사 실습생 박은하 임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좀 두서없었는데요. 저희 조는 이제 동포사회와 만나는 국제교류 고민하기를 주제로 현재 국제교류를 주로하는 지역 이외에 동포를 만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점에서 저희는 역사적 사실에도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 국제교류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봤고요. 첫 번째로 나온 의견이 이제 청소년들의 참가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로 저희가 청소년들의 해외 봉사를 하면 그냥 그 지역에 놀러 간다. 놀러 가서 쇼핑 뭐 싸게 하고 온다. 이거 이외에 정말 봉사와 교류로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청소년들과 이제 사전에 긴 시간들을 통해서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를 통한 올바른 방향에는 이제 청소년 개인과 수련관 자체 목적에 대한 그 국제 교류에 대한 정말 진정한 목표 일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첫 번째 의견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또 논의해본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긴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가지만 어느 정도 실제로 거기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또 반면에 사전 교육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이 현재 사회에서 그 아이들의 있는 자리에서 더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그곳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 사회에서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사후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류의 제한성이 우리나라 현재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국제 교류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지사분들이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여가부에서 허가가 안 나거나 그런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다양한 기회와 배움의 기회가 청소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의견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저희가 나눴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배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교류를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냥 낙오된 나라의 지역 아이들만 도와주거나 그런 문화를 교류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외국에는 제일교포라든지 많은 피가 섞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교류의 사업을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혼돈이 있으면서 질서가 잡힌 그런 발표였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다음 발표는 학력 학벌 사회 현실 속에서 다양한 연대와 각자의 실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세월호 이후 청소년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적인 기본적으로는 세월호 이후로는 우리 활동들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세월호 이후 정부나 여러 가지 세력들은 통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로부터 시작돼서 청소년 인권과 그리고 청소년 참여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청소년 활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을 열심히 얘기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겨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누가 변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하게 청소년도 변화되고 학생도 학부모도 그리고 학교도 변화돼야 되는 다양한 연대체들이 함께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한쪽으로 청소년 지도자들만 참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러면 지금의 주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력사회, 학벌사회,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그리고 오늘 보셨다는 78% 비정규직으로 세습될 확률이 78%라는 그렇게 되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세월호 이후에서 이 나라에서 청소년들을 키우는 걸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들을 하면서요. 그러면 절대 안 변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 패러다임은 과연 변할까라는 그런 굉장히 이론적인 학술적인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안 변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아도 청소년 지도사로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제 여러 얘기들은 우리나라 사회에는 인계치가 왔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더 이상 되지 않으면 부글부글 끓는 이런 세력들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이 사회까지 이미 오고 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냈던 결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연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가고 전략적으로 강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선거 연령이든 정치 참여든 진보교육관과 연대이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적 강타의 방법들을 찾고 무엇보다도 패러다임은 크게 그리고 그리고 실천은 자신의 작은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시간을 또 주시다니 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 엿주려다가 못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오늘 저녁 식사 추가로 더 하실 분들 있으시지요? 아까 의사 표명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혹시 표시를 하셨던 15명을 제외하고 식사를 더 원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다면 제가 순식간에 파악할 테니까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예.
네 분도 계시고요. 메뉴는 근데 제가 전달을 사전에 받지를 못해서 네네네. 방금 공유하신 걸로 그러면 내용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거 가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포 청소년 수련관에서 캠프 기획단 점핑을 활동하고 있는 곽영은, 김지수, 안다슬입니다. 그 화면이 이 앞에 방금 전에 띄었던 내용이라고 하시거든요. 요거 아니라고 하신. 이청 거예요. 바탕화면에 있어요. 네, 저희 주제는 청소년 참여가 기반이 된 청소년 활동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사회 혹은 기관에서 노력해야 하는 점,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노력, 세 번째로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표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또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관심사가 일단 뭐 대학이나 공부 이런 거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참여가 덜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그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기성 세대들의 생각이나 어떤 태도도 바꿔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 지도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들의 어떤 급여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해서 아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보장해줘야 하고, 그런 방안으로 무슨 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아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청소년 사업을 진행할 때 기관에서 마련한 그런 틀을 바꿔야 된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자유롭게 그런 기간, 뭐 1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거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청소년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으로는 지도자 역량인데요. 청소년들이랑 함께 하려는 자세, 그리고 청소년들을 알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친밀감을 형성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고요. 또 청소년 지도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건 청소년 성장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나왔는데요. 네, 저희는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자라고 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먼저 청소년들은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SNS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뭐 좋아요, 아니면 공유하기, 아니면 경품 이벤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네, 저희가 좀 발표가 많이 부족했지만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 그룹처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는 체계성이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앞에 보면서 제가 올라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감정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발표를 많이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거절당하여 제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 주제가 좀 이렇게 난해한 주제여서 약간
약간 무거운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앞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인권을 통해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을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은 어떻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사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미 울타리가 어느 정도 쳐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활동인 것 같다. 사실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발이나 평등 이런 부분도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반성이 좀 있었고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구조 시스템의 문제, 이고 또 하나는 지도사가 가진 문제인데요. 구조의 문제는 이미 기관에 짜여진 다음 연도 짜여진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업을 승인받으려면 승인 여기서 변경 이렇게 돼서 확정이 되면 그거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청소년이 나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구조의 문제, 그런 결제 라인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지도사의 문제는 지도사부터가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지도사 실무자 선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들, 나에게 맡겨진 것들, 그리고 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들 자체가 지도사에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그 부분을 주기도 사실 어렵겠죠.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때그때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통으로 지지를 해주고 변경 가능성을 좀 인정해주는 것. 너무 많은 승인 라인의 구체화된 프로그램 말고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 프로그램 자체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무자의 자치 경험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비전이나 목적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면 그러면 그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자에게 그런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논의, 지금은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들 다른 것 같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아까 위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권하면 약간 피곤한, 그러니까 그런 인권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논의, 교육,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청소년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나 권한 위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자. 그거를 그치지 말고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조직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조직 밖에도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 내도 바꾸는 그런 고민들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역시나 오늘도 실무자만 많구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련관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관장님들, 그 윗분들이라고 하죠. 윗분들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 현장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한 분이 이런 일을 내가 했던 이유가 청소년기에 내가 바랐던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좀 끝까지 가지고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발랄하게 감사합니다를 크게 외치면 아까 막 박수 엄청 쳐주시던데 저도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동 주고 관장됐다. 네. 네. 박수 쳐주시네요. 네, 저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저는 대가리가 덴마커서 덴마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적은 거 저도 처음 보는데요. 저희 팀에서 논의했는데 저희 팀의 논의는 모자 선생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쓴 선생님, 모자 선생님 이랬더니 모자라서 모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분들 굉장히 착한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는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제도가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엔 그러면 희망은 없나? 우리는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많다. 큰 프로그램이나 뭐 제도화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은 뭐 통제된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펼쳐낼 수 있는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장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눴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이제 그 제목을 미완결형의 플랫폼이라고 적어주고 가셨는데 모자 선생님께서 우리는 A부터 Z까지 다 완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으려고 그러면 완결되지 않은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그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좀 준비하는 것 필요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고요. 그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자가 아닌 조력자의 역할, 거드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일상에서 관계를 맺는 노력들,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닌 관계를 맺어나가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실패나 실수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좀 가져야겠다. 학교에서의 실패는 굉장히 큰 실패, 좌절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은 실패를 겁내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지만 그건 수행평가나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된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 실패를 용기를 내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우리는 실패를 허용하고 관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좀 더 그 실패를 인정할 수 있어야겠다. 뭐 구체적 프로그램으로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줘보자. 내적으로 좀 단단해지게끔 하자.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끔 마을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자. 아무리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 그렇게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감동 주고 끝냈겠습니다. 예, 시간 안. 네. 공릉에 가시면 감동이 넘치시는 관장님이 계시고요. 네, 이제 거의 발표는 마지막으로 닫고 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 아까 둘러봤더니 막 고개 숙이고 계신 청소년들도 계셨던 것 같고 좋은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 꼴등으로 제출해서 마지막이 됐습니다. 네, 전 순창대학교에서 온 유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제가 되게 심오했나요? 처음에 제가 되게 아쉬워했던 점은 이제 시작을 하고 2시간여가 지났는데 한 3분 정도만 종이를 가져가시고 17장이 제가 세보니까 17장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청소년 친구들도 한 5분 오시고 뭐 지금 기성세대 분들도 한 5분 오셔서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이 됐습니다. 주제는 청소년 주체적 참여 어디까지 왔는가. 그래서 관점은 2가지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하나는 청소년들의 참여 정도가 정말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 스스로, 또 2번째는 청소년들 참여를 바라보고 있는 기성세대의 관점이라든지 시각이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 크게 2가지로 봤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청소년들은 열심히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들이 중간선에서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 좌절,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겪는 악순환을 겪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단계라는 말도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참여의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을 받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 어디에 가서 참여를 요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개개인 성향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누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구는 소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도 있는 반에,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에 대한 경험의 폭이 분명히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이 경험의 폭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시야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참여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저희 청소년들 5분 중에 두세 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한 두세 친구들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있었는데요.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 친구들은 나름 그것 또한 여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본인만의 방식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듣고 있는 것조차도 참여로 인식을 좀 해달라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저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말은 참여는 서로 간의 수용이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두 번째 밑으로 내려주시면 그래서 기성세대와의 관점 및 시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었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제가 기성세대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참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청소년 한 친구가 딱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입학사정관제 잘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청소년과 기성세대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을 저희가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어떤 것이 기성세대 어떻게 해야지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대한민국 이제 역사와 통념상 굉장히 이제 밖으로 나서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과거 역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그래서 그렇다면 참여란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단편적인 예로 봤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표현하지 겉으로 드러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지만 슬퍼하고 있는 마음조차도 참여로 봐야 된다는 관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본이나 스티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또한 참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행동을 하는 것들까지도 저희가 참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여를 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고 있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참여의 증가입니다. SNS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내가 꼭 밖으로 내 표현을 길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 통제, 규제가 굉장히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SNS조차도 표현의 공간이 굉장히 억압을 받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것들로 이제 길거리에 나서게 되면 내가 누군지 카메라에 나오고 어디에 이름이 새겨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점 소극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참여를 하는 사람과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당사자 간의 수용, 서로 간의 수용이라고 저희는 보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들은 서로와의 존중과 이해의 과정이고 또한 본인들이 만약에 참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청소년들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본인들의 저희 역사가 그래왔듯이 계속적으로 쟁취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답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말씀하셨군요.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서 온 윤홍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제가 조금 무거웠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분들이 오셔서 좀 가볍게 좀 토론을 할 수 있었고, 그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업행정 운영에서 바뀌어야 한다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청지사들이 갈등하는 것들을 다뤘으면 했어요. 왜냐면은 세월호 이후에 저도 뭐 분향소 갔는데 다 하는 말이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잘못됐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많이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선박회사도 이제 뭐 거짓으로 문서를 꾸민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저도 뭐 수련관에 근무하면서 형식적이거나 그러니까 일명 가라로 했던 것들 진짜 막 떠올라서 많이 힘들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좀 힘들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 또 하나의 세월호가 무너질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잡았었고요.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슨 내부 고발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내부 고발이 아니고 잘못된 것 좀 잡아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4가지가 나왔었는데 뭐 법인과의 소통 부재 이런 거는 그 운영 주체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지도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나왔었고, 세 번째는 성과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힘들다. 네 번째는 행정체계 산발적 운영, 이거는 뭐 요즘 그 VMS나 1365, 두볼렉, 그다음에 나이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두 번째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가 연수 가서 많이 얘기하기로 하고 행정체계 운영도 이제 뭐 각자 전화로 컴플레인해서 얘기를 하기로 해서 1번과 3번을 다뤘는데 운영 주체와의 소통 부재는 운영 주체라는 거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 또 기관장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 철저히 이제 그 직원의 입장에서 써서 이렇게 기관장님들은 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성이 되지도 않고 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안을 얘기합시다 했을 때 우리 토의하는 분들의 반응은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해도 되지 않고 약간 좀 낭만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안을 좀 찾아보자. 그러려고 모였으니까 해서 뭐 상투적인 말이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중복된 것들이 많을 텐데 운영 주체들에 대한 뭐 교육, 좀 철저한 교육, 그다음에 그 현장 실무자나 그리고 운영 주체 간의 그런 소통 창구 아까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끼리의 그 토론에서 그거를 좀 발견해내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한데 그 토론 문화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 문화가 정착된다든지 그런데 이럴 때 말을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런 인사에 대한 잘림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우리가 그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되냐. 노동조합이라도 만들까? 아니면 그런 인사 시스템을 좀 안정화해서 우리가 이런 걸 자유롭게 발언하고 결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사고가 당하는 이런 현실을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과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 좀 강제 동원하는 것들이 있고 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뭐 돈은 다 썼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한 행사에 썼는데 굉장히 아까운 거죠. 네, 그런 현실들, 그런 사업들 뭐 저희 기관은 어쨌든 뭐 한두 군데 좀 있을 텐데요.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런 거를 통하다 보니까 나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이런 걸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세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정체성의 혼란까지 좀 왔던 것을 우리가 좀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평가에서도 나왔지만 평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들. 그 설문조사를 사전 사후를 꼭 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실적을 몇 명 이상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평가 기준이 좀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들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성과에 대한 기준과 철학을 기관에서 이렇게 맞춰서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실무자들이 좀 노력해서 그거를 정한 다음에 흔들림 없이 그거대로 밀고 나가면은 이런 갈등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 12개 모둠이 모두 발표를 다 이제 하셨죠. 제가 숫자를 다 안 세가지고 12개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 안에 대부분 많이 참여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잘 된 것 같고요. 네, 그 3부에 준비된 시간은 이제 이렇게 거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워낙 열악한 저희 지역 세종특별자치 시골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동네에서 그나마 좀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활동 쪽 안에서는 비슷한 고민거리들을 같이 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황금 시간대에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로서는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포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준비를 하셨던 우리 정건희 소장님 모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겸 정리 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지금 처음부터 한 4시간 넘게 논의했잖아요. 그거를 저기 옆에 구석에 앉아 계신 오매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보이세요? 네, 저분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저분이 핵심적인 사항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들어오시면서 사진 이렇게 찍으셨죠? 거기다가 그 글을 다 얹혔어요. 얹혀가지고 마지막에 음악과 함께 여기 앞에 음악 하시면 바로 지금 말고요. 제가 해달라면 하세요. 음악과 함께 뭐가 쭉 나올 거예요. 그게 일단 오늘 마지막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보시고 가시면 정말 감동일 것 같고요. 뭐 제가 대표성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 네트워크는 되게 수평적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땜빵하려고 나온 거니까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진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논의됐던 것들이
정말 저희 개인적으로 또 참여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여러분들 저희 현수막 포스터 하나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펫북. 그러니까 아까 SNS 홍보 이런 거 있는데 딱 두 가지 홍보했어요. 그 아는 카페에다가 전체 메일 하나 날리고 펫북에 공유해 줍시다 이거 하나 날린 게 한 200여 명이 저기 강원도 제주까지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진정성 있게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정수기 이렇게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다. 뭐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준비 다 됐어요? 예, 준비 다 됐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대인데요. 제가 뭐 고대 연대는 아니고 하여튼 연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사 역사 안에서 사회가 나름대로 약자들이 살기 좋게 변해왔던 과정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니들 내가 잘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이런 역사는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약자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밟히는 과정 가운데서 연대하고 소통하는 관계 안에서 사회가 긍정적으로 진보했던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만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전 걔들 보면 진짜 가슴 뛰고 너무 좋거든요. 10대 교복 입은 아이들 특히 보면 너무 좋아요.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애들 보면 너무 좋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뭐 가슴도 뛰고 뭐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이거 변태 아닌데. 자, 근데 너무 중요한데 근데 사회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특히 우리 사회가 아프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연대 사계사 안에서의 연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대 틀을 가지고 나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감동적이고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권리, 권익 그런 거에 좀 집중하고 고민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분들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비량으로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우리 영상 보고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해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Been flirting with you for a while. I like your eyes, I like your style. And when you said you liked mine too, I thought I could get close to you. You called me up and made me laugh, and soon we had made dinner plans. We ate a lot and I got drunk. We closed the restaurant down. I was thinking, is it your place or mine? You said you didn't have the time. You said you had to work, but it was already past 2. Are you a doctor? Are you an artist? Are you the man who cleans the streets when I'm in bed? Are you a writer? Do you drive a taxi until dawn? Am I just too naive to know what's going on? Last Friday I went out with friends to hear my favorite DJ spin. I danced until my feet got sore, and
brought you by to meet my friends. When we walked in, the room went dead. Someone took me aside and said, I don't think he's your type. He deals drugs every night. And besides that, he has a girlfriend or two. So, you're not a doctor. You're not an artist. You're not the man who cleans the streets when I'm in bed. No, no, you're not a writer. You don't drive a taxi until dawn. I guess I was too naive to know what's going on. You're not a doctor. You're not an artist. You're not the man who cleans the streets when I'm in bed. You're not a writer. You don't drive a taxi until dawn. I guess I was too naive to know that you're out there dealing snow. Guess I was too naive to know what's going on.